백악관에서 한미 관세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뉴저지 오션카운티 대형 산불을 야기한 10대 방화범이 오늘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과 여권 신청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7세 한인 여성 마라토너 지니 라이스 씨가 25세 여성 수준의 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국세청장 후보 임명을 놓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한미 관세 협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협의 직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말한 뒤 빠르면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한미 양국이 관세와 관련해 기술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양자 회담을 위해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해왔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에 미국을 찾아왔다며 한국이 실제로 회담 내용을 이행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센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한국 측 협상단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2+2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한국 대표단과의 협의는 1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LNG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LNG 사업 참여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측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곧 알래스카 현지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요나르가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우리와 직접 만나 무역에 대해 협의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성공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오션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20년 만에 최대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10대 방화범이 오늘 붙잡혔습니다. 뉴저지주 오션타운십의 존스로드 인근에서 4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자연화재가 아닌 19세 청년 조셉 클링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션카운티 보안관실은 클링이 나무 팔레트를 이용해 모닥불을 피운 뒤 완전히 끄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불씨가 인근 건조한 숲으로 번지며 산불이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단시간에 15,0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산불은 뉴저지에서 지난 2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주민 약 5,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산불 확산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화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는 24일 기준 진화율은 약 50%에 이르렀으며 현장에는 여전히 연기와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클링은 현재 중범 방화 혐의로 오션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GPS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방화 혐의가 입증됐으며 클링의 자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에서의 모닥불이나 화기 사용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화기 사용 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이번 산불 연기로 인해 뉴욕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져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들의 외출 자제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영주권 시민권자들조차 불안감을 호소하며 시민권과 여권 신청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곳곳 우체국에서는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위한 시민권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한편
영주권자들 가운데서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는 후문에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여권 관련 창구가 있는 미국 내 우체국 곳곳에는 여권이나 여권 카드를 새로 신청하려는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이 크게 늘어 평소보다 몇 배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일부 창구는 예약이 매일 조기 소진되고 워크인 민원인들까지 몰려들어 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시민권을 딴 이후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있던 일부 한인들도 혹시라도 확실한 신분 증명이 필요한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겸사겸사 여권 신청 및 갱신에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시민권들조차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응축돼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걱정은 더 심각합니다. 수십 년을 영주권자로 살면서 굳이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부랴부랴 시민권 시험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고 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직접 불편을 겪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민 서류 신청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 단속이라도 걸린 이력이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자현 이민 전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는 늘었으나 작은 위반 이력이라도 있으면 100% 안전하지 않다는 조언에 신청을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하며 과거 음주운전 한두 번 정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의 이민국 동향으로 봐서는 거절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신분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미 동남부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채용 시 구직자의 비자 목적과 취업 의도, 체류 기간 등에 대해 국무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 결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입니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개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제정된 후 거의 5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편의상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에 막대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 관세는 불법이므로 본 법원은 이 관세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행정기관은 관세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세금, 관세, 부과금, 소비세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12개 주 소송에 앞서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77세의 한인 여성 마라토너 지니 라이스 씨가 25세 여성 수준의 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체력과 운동 능력은 노화 연구와 생리학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끌 정도로 학계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니 라이스 씨는 5피트 2인치의 키와 95파운드의 몸무게로 평범한 아시안 여성의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폐지구력과 체력의 핵심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은 47.8로 측정됐는데 이는 20대 여성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며 일부 20대 남성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75세에서 79세 여성은 라이스 씨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절반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너가 70세 이후 기록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라이스 씨는 예외입니다. 라이스 씨는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에서 1500m부터 풀코스까지 총 134번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작년 런던 마라톤에서는 3시간 33분 27초로 75세에서 79세 여성 마라톤 부문 세계 기록을 세웠고 올해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해당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이스 씨의 마라톤 최고 기록은 3시간 16분입니다. 그의 체력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응용생리학 저널의 사례 연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팀은 그녀의 최대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 등을 분석해 노화 과정에서 일관된 운동이 신체 기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스벤 후런 네덜란드 마스트리크흐 대학 교수는 인간이 꾸준한 운동과 타고난 유전적 능력 등으로 기존 노화 패턴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이스 씨가 건염이나 피로골절 등 마라토너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부상이 거의 없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무리하게 훈련하지 않으며 훈련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부상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매우 높은 최대 산소 섭취 능력과 심혈관 기능 등 탁월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스 씨는 매주 50마일을 달리며 대회 준비 기간에는 75마일을 달립니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3회 웨이트 트레이닝도 실시하며 튀김류와 설탕이 든 음식을 피하고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국세청장 후보 임명을 놓고 격렬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논쟁은 심각한 욕설이 담긴 고성으로 시작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프로레슬링을 방불케 했다는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국세청 수장 임명을 두고 백악관에서 프로레슬링을 방불케 하는 고성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버디로 통하는 머스크와 떠오르는 실세로 평가받는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각한 언쟁을 벌인 겁니다. 머스크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헌터 바이든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게리 셰플리를 추천한 반면 베센트 장관은 마이클 포켄더 재무차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천자 2명 가운데 머스크가 택한 셰플리를 지난 16일 국세청장 대행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베센트 장관이 포켄더 재무장관을 선택하라고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17일 두 사람이 충돌하며 언쟁이 고성까지 오가며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베센트 장관이 머스크와 맞서며 비속어를 마구 토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머스크가 추진한 정부 효율성 향상 사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꼬았고 머스크는 베센트 장관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가 소로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자 한 보좌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겨우 상황을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해당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로 팀을 구성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은 건강한 토론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내려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부부가 식당 업주를 사칭해 20만 달러대의 사업 투자금과 갯돈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이시 경찰은 홍씨 부부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점주를 사칭해 주변 지인과 손님을 중심으로 적게는 $1,000부터 $20만 달러까지 돈을 빌려 이들 부부에 대한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한식당 업주는 홍씨 부부와 식당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지난 1년 반 동안 가게를 맡겼는데 지난달에야 이들이 $70만 달러에 달하는 식당 수익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이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직원 3명의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개를 운영해온 인근 한식당 업주들에게서 총 4회의 돈을 타고 잠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식당에서 안면을 튼 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제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까지 2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가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평가에서 전국 최악의 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시니어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시니어리는 최근 발표한 시니어 근로자 보고서에서 나이 차별, 낮은 소득, 신규 비즈니스 감소 등을 이유를 들어 조지아 시니어의 삶을 전국 43위, 건강과 식품 안정 등의 항목에서는 전국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지아 시니어의 중간소득은 $53,005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나이차별 클레임은 근로자 10만 명당 160건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도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해 개업 신청이 14.5% 줄었습니다. 조지아 시니어의 10% 가까이가 식품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 조지아의 빈곤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렌트 급등,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살기가 더욱 어려운 환경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조지아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은 29%로 치솟았고 약물 관련 사망률은 2017년 이후 2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22일 LA 카운티 포무나 지역에 소재한 홈디포 매장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국경 순찰대 차량 여러 대를 타고 나타난 연방기관 요원들이 포무나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약 20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된 이들의 홈디포 근무 여부나 체류 신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홈디포 인근 한 이발관에서도 히스패닉계 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속 활동이 LA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연방기관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였다며 규탄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2일 뉴욕시 교통국은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친환경 배송 시스템인 마이크로 허브가 맨해튼 3곳에 설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마이크로 허브를 스마트 커브스 마이크로 허브 시범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며 뉴욕시는 2026년 이를 영구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80에서 100피트 길이의 마이크로 허브는 택배 트럭이 골목까지 들어가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중간 배송 공급 센터인 마이크로 허브를 통해 간접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택배 물량이 많은 도심지나 주택가에 마이크로 허브를 설치, 전기밴이나 전기자전거, 카트 등보다 작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택배 물품들을 옮겨 배송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뉴욕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 골목 등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까지 대폭 호전하고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